자, 그러면 그때 이야기를 아마 하다가 이제 말았던 요 가이디드 백프랍에 관해서 간단하게만 좀 이야기를 해보죠. 일단은 그때 이제 이야기한 것처럼 이제 이게 액티베이션 맵일 때 여기다 이제 엘리먼트 와이즈로 렐루를 걸면 뭐 이렇게 다 0이 되고요. 요랬을 때는 이제 이 그레디언트가 이쪽에서 흘러 들어와서 이쪽에 이게 이제 x고 이제 y죠. 그럼 이게 이제 dy죠. 또 정확하게는 dy분의 df. 요게 들어오면 이제 렐루를 이제 백프랍을 해갖고 렐루를 이제 거꾸로 건너갈 때는 이때 이제 0이 됐던 경우에는 이제 그레디언트가 0이 정확하게 되니까, 그래서 이게 다 그레디언트가 이만큼이 다 여기 분홍색으로 나타난 부분들이 싹 다 없어져요. 네, 그러면 이 그레디언트가 이렇게 되죠. 자, 그러면 요게 한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엔 여기서 얘기하는 가이디드 백프랍이라고 하는 요소는 뭐냐면 여기에서의 그레디언트가 플러스인 애들도 있고 마이너스인 애들도 있죠. 근데 얘네들을 죽이고 살렸던 거는 이 포워드 당시에 이제 마이너스인 값이었어요. 액티베이션, 그죠? 그러니까 그레디언트는 그러면 여기서 이제 플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때 얘네들을 하여튼 누구를 선별적으로 죽이느냐는 하여튼 포워드 당시에 그 렐루에서 마이너스였던 놈인데, 지금 그놈들을 죽일 뿐만 아니라 혹은 0으로 만들 뿐만 아니라 여기 그레디언트 값들이 다 싹 다 dy 단에서 0이 되는 값들을 다 같이 없애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그 합집합이에요. 0이 되는 애들의 합집합. 그러니까 포워드 당시에 렐루에서 마이너스가 됐던 애들, 그리고 이제 넘어올 이쪽으로 이렇게 백프랍이 돼서 그레디언트도 0이 됐던 애들. 그렇죠? 그러면 결국 살아남는 건 뭐냐? 이제 포워드 렐루에서 이제 네거티브일 때 그 그레디언트를 죽여주는 거는 그거는 뭐 당연히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죠? 백프랍의 원칙에 의해서. 근데 그레디언트가 이제 마이너스 값인 그레디언트, 멀쩡한 그레디언트를 왜 이제 없애주느냐? 네, 그리고 그렇게 했을 때에 그냥 원칙대로만 했을 때에 비해서 결과가 이게 뭐 좀 훨씬 더 좀 뭔가 좀 유의미한 형태처럼 나오잖아요. 이게 가진 의미는 약간은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실제로 얘는 살아갔었어야 될 애를 0으로 만들어줬다는 애는, 나는 이 픽셀이 그레디언트가 마이너스 1이다라는 얘기는 이게 이 픽셀의 이 픽셀 값을 나는 낮춰주기를 원한다는 뜻이잖아요. 그게 그레디언트에서 좀 하고자 하는 일이죠. 이게 어떻게 보면 여기서 발생하는 에러 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픽셀 값을 나는 낮춰주는 식으로 이 픽셀에 연결된 이 로어 레이어에 연결된 커넥션들의 웨이트를 조절을 하거나, 뭐 하여튼 앞단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나는 내가 낮춰줬으면 좋겠으니까 나를 낮춰줄 수 있도록 네가 좀 뭔가를 해봐라는 뜻이에요. 그 다음엔 어디는 이제 플러스라는 거는 이제 이거를 뭐 이렇게 좀 올려주자 뭐 이런 뜻인데, 이거는 그러니까 약간 이런 거거든요. 이 로어 레이어 단에서 볼 때는 누구는 이제 값을 내가 낮춰줘야 되고 누구는 값을 올려줘야 되고, 이런 파지티브 및 네거티브의 이 두 가지 요소들을 내가 다 뭔가 만족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는 뭐냐면 그 살아남는 그레디언트는 결국은 모조리 다 양수예요. 어떤 픽셀, 어떤 선별적으로 어떤 특정 위치에 있는 픽셀 값의 액티베이션 값을 나는 무조건 키워주는 쪽으로만 그 뒤쪽에다가 내 의사 아니면 내가 되고 싶은 어떤 그 방향성을 전달해 주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파지티브한 여기를 그러면 올리는 방향으로는 그러면 이 로어 레이어 단에서 이제 뭐를 해야 될 것인가에만 좀 초점을 맞추지, 뭐를 이제 내가 멀쩡하게 어떤 액티베이션 값을 뭐 한 5 정도로 내줬던 값을 이 그레디언트가 마이너스 1이라는 그레디언트가 됐다. 내가 멀쩡하게 5라는 값을 냈는데 나는 이거를 저쪽에서 이제 백프랍이 될 때 이걸 죽여달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더 작게 해달라고. 그러면 내가 무슨 짓을 해야 되지? 이거를 작게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뭔가 하여튼 작게 만든다는 건 뭘 빼주고 뭐 이런다는 뜻인데, 이렇게 된다는 거는 어떤 픽셀이든 0 아니면 그러니까 내가 그 포워드 당시에 전해줬던 어떤 액티베이션 값들을 그대로 두거나 아니면 어떤 값을 무조건 내가 올리는 쪽으로만의 어떤 그레디언트를 내가 주겠다는 뜻이거든요. 이게 약간은 좀 이게 좀 불완전한 설명이긴 한데, 그나마 좀 불완전하나마 직관적인 어떤 이해는
그러니까 이런 파지티브한 애들만으로 이루어진 어떤 효과를 좀 만들어내도록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액티베이션 앞에 있었던 어떤 그 필터들한테 뭔가 네가 과했으니까 너의 영향은 줄여줘. 네가 생성했던 액티베이션은 작게 만들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얘기는 하나도 안 하고 어떤 선별적인 애들한테 네가 만들었던 액티베이션은 더 키워줘라는 이야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이 뭔가 좀 하여튼 좀 억눌리기보다는 선별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지만 다 이렇게 좀 키워주는 형태로 일어나고요. 그런 측면에서 좀 이런 이쁜 모양이 좀 나타나게 되고 이제 어디가 죽는다 그러면은 어떤 그 전에 있었던 뭔가 그 필터에서의 그런 어떤 뭔가 액티베이션 값들이 어디는 이제 마이너스 값을 막 이렇게 만들어내야 돼요. 그러면 이제 뭐 역시 정확한 설명은 아니지만 이제 픽셀 값으로 보면 어떤 픽셀 값 혹은 그 전에 있었던 인풋에서 들어온 어떤 액티베이션 맵의 어떤 값을 내가 막 마이너스를 낮춰줘라 혹은 이걸 억누르는 쪽으로 가는 거랑 이제 그 효과는 이제 싹 다 우리가 무시를 하면 좀 뭔가 깔끔한 이런 게 나타난다. 그래서 이게 지금 논문에서는 이 비교가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그냥 이거에 대한 비교가 없으니까 이게 얼마나 좀 잘 나온 결과인지 좀 잘 우리가 판단이 안 되는데 논문을 실제로 보면 이 가이드 백프랍을 하지 않고 그냥 원칙대로의 백프랍을 하면 이게 이미지가 굉장히 지저분하게 나와서 이제 이 필터의 액티베이션이 뭔지 뭐 이런 게 좀 애매해지죠. 그다음엔 네. 자, 뭘 봐야 될까요? 애드버서리얼. 자, 그다음에 요걸 한번 보죠. 요거. 여기 이제 질문에서도 있었는데 이제 딥드림에서 이제 그 질문들 슬라이드에 이제 질문들이 이제 그 그 그레이디언트 값을 여기 이게 세 번째 보면 그레이디언트 값을 액티베이션과 똑같도록 설정을 한다. 하여튼 이게 핵심 포인트예요. 이게 딥드림에서. 그래서 이거는 이제 무슨 말이냐 하면 역시 좀 직관을 위주로 하는 좀 소설같이 들릴지 몰라도 그걸 먼저 이야기를 해주면 어떤 그냥 뭐 3차원 벡터가 있고 여기 2차원 벡터가 있고 여기 뭐 한 차원 벡터가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렇게 뭐 혈액형 키 몸무게 뭐 이런 게 들어갔고 이게 뭐 당뇨병이다 아니다를 이런 걸 뭐 진단을 하는 뭐 바이너리 클래시피케이션 같은 게 있다. 뭐 하여튼 뭐 그런 게 있어요. 그럼 뭐 우리의 로스 펑션에 의해서 어떤 특정 사람의 혈액형 키 몸무게를 집어넣었을 때 여기서의 레프레젠테이션이 예를 들면 한 3 마이너스 2 뭐 이런다고 해봐요. 뭐 이거는 뭐 시그모이드의 아웃풋은 아니겠죠. 뭐 렐루의 아웃풋도 아니겠네요. 하여튼 뭐 이런 액티베이션이 있다고 치죠. 그러면 이쪽에서 이제 백프랍에서 얘네들한테 걸리는 D가 그러니까 그레이디언트 값이 마이너스 1, 마이너스 0.8 이렇게 됐어요. 그럼 이 값은 뭘 의미하죠? 3은 나는 줄여주도록 해야 내가 에러를 줄일 수가 있고 얘는 값을 키워주도록 해야지 역시 내 에러를 줄일 수 있다라는 의미가 돼요. 요 그레이디언트. 그럼 요 값을 기준으로 이 3과 마이너스 2라는 얘네들을 만들어내는데 역할을 한 이런 커넥션들의 어떤 가중치들을 그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얘네들의 그레이디언트를 또 한번 백프랍을 해갖고 업데이트 해주는 건데 네, 근데 중요한 거는 이제 여기서 그레이디언트를 그리면 어떻게 설정을 하느냐 3 마이너스 2일 때 이제 이거를 그레이디언트도 3과 마이너스 2로 설정을 하겠다는 거예요. 즉 이 말은 자 이거는 3에서 그리고 마이너스 2라는 어떤 지점에서 즉 수직선을 한번 그어볼게요. 3 마이너스 2. 그럼 이 값은 어떻게 가야 되느냐? 마이너스 1이니까 이쪽으로 가라고 하고 얘는 또 거꾸로 이쪽으로 가라고 하고 있네요. 지금 플러스 0.8이니까. 네. 근데 뭐 예를 들면 이게 뭐 플러스 1이었다. 그러면 이 3은 이쪽으로 가라고 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 그레이디언트 값을 가지고 이 현재 파라미터 값을 내가 증가시킬지 감소를 시킬지는 그냥 독립적이라는 말이 좀 이상하긴 하지만 어쨌건 뒤에서 넘어온 백프랍에 의해서 넘어온 그 그레이디언트 값 때문에 그 나의 방향성이 결정이 되는데 지금 이렇게 설정을 한다는 말은 뭐냐면 3에서 플러스 3만큼 그레이디언트를 가지고 이렇게 가라고 하고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2만큼 그레이디언트를 가라 이렇게 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더 중요한 게 여기서
X가 지금 원점으로부터의 거리가 3이잖아요. 그거에 비례해 갖고 더 센 그레디언트를 발생시킨다. 그러니까 사인 혹은 방향성은 항상 원점에서부터 멀어지는 쪽으로, 그 다음엔 동시에 그 크기 자체는 지금 원점부터의 거리에 비례해서 더 큰 그레디언트를 발생시켜준다. 이런 그레디언트를 발생시키면 결국은 이 값이 이걸 여러 번 한다 치면 스텝 사이즈를 내가 한 0.1로 해볼게요. 그러면 이거는 뭐가 되죠? 3에서 3.3이 되고요. 마이너스 2에서는 마이너스 2.2가 돼요. 그렇죠? 그럼 여기서 또 그레디언트를 같은 값으로 발생을 시켜서 이걸 이터러티브하게 한다. 는 말은 그레디언트 값은 다시 3.3, 그 다음에 마이너스 2.2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은 원점에서 조금 더 멀어졌고, 그럼 거기서 더 큰 그레디언트가 발생하니까 더 멀어지고 이런.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발산해버려라는 뜻이 돼요. 뭐 하여튼 그래서 이걸 뭐 이렇게 하는데, 그러니까 발산한다 안 한다가 지금 중요한 거라기보다는요. 여기서 하고자 하는 거는 뭐냐면, 그러니까 이게 결국은 발산을 해도 우리가 이제 이미지 단으로 이제 이렇게 보내면 항상 그 픽셀 단에서를 우리가 옵티마이즈를 하는 거잖아요. 요 값 자체는 우리가 마음대로 발산을 시킬 수 있는 게 아니라 이 값이 3.3으로 혹은 0.3만큼 더, 그러니까 그레디언트가 똑같은 이게 3만큼 더 커졌으면 좋겠다라는 어떤 우리의 의도를 뒤쪽에다 전달을 해주면 우리가 이렇게 조절할 수 있는 파라미터는 이 경우에는 이 인풋 이미지예요. 인풋 이미지에서의 픽셀 값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픽셀 값들이 발산을 할 수 있느냐? 뭐 기본적으로는 뭐 0에서 255 사이의 값을 RGB 채널에서 가져야 되니까 뭐 이 값이 내가 뭐 한 지금 한 100쯤 됐어요. 그 다음에 어떤 값은 한 25예요. 그러면 100은 뭐 100배만큼 더 뭐 하여튼 100이라는 그레디언트, 굉장히 센 그레디언트로 난 더 커지고 싶지만 어쨌건 이걸 크게 하고 싶은 이걸 크게 만들 수 있는,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여지는 결국 인풋 단에서의 이미지이기 때문에 뭐 발산을 하지는 않고요. 그 다음에 이거가 가지는 의미를 한번 보면, 자, 이게 3과 마이너스 2예요. 그러면은 이 하나하나의 노드는 우리가 추출해 놓은 피처 값, 그러니까 피처 익스트랙션에 기반한 어떤 특정 피처의 그 스트렝스 혹은 강도를 갖고 있는 애예요. 즉 이제 컨볼루션 연산을 해보면 우리가 뭐 이런 거, 뭐 이런 이제 엣지로 이루어진 필터를 우리가 이미지에 적용해서 쭉 스캔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서 나타나는 액티베이션이 뭐 한 이쯤에서는 이거가 나타난 세기가 뭐 한 8쯤 나타났고요. 어디 픽셀에서는 뭐 한 0.1 뭐 이렇게 작게 나타났어요. 그럼 이 말은 이 엣지가 지금 이 위치에 8 정도의 강도로 있어 보인다라고 모델이 일단은 판단한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에는 이제 0.1만큼 정도, 별로 뭐 이 엣지는 별로 없어 보인다 이거죠. 그러면 얘한테 우리는 여기에 이 엣지가 이만큼 있어 보인다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뒤쪽에서 이제 아까 얘기했던 그 백프랍의 시나리오대로 뒤쪽에서 어떤 우리가 정해놓은 그라운드 트루스에 의해서 슈퍼바이즈를 했을 때 발생하는 에러가 백프랍이 되면, 얘가 만약에 그레디언트가 마이너스 뭐 한 마이너스 4쯤이 그레디언트가 넘어왔어. 그러면 너는 잘못됐어. 이거의 액티베이션 값은 8이 아니라 네가 마이너스 4만큼, 뭐 물론 스텝 사이즈만큼 곱하지만 더 낮춰줘야 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고요. 아 그래? 그러면은 뒤쪽에서 내가 이걸 한번 낮춰볼게 라고 하면 그 x에 해당한 그 전 단에서의 그 x와 ax 플러스 b 뭐 이런 선형 연산했을 때 x 값은 어떻게 조절이 돼야 될지, 그 다음에 a와 b라는 요 기울기 값 혹은 그 파라미터는 요 엣지의 모양에 해당이 되겠죠. 아 내가 이 피처를 디텍트를 하고 있었는데 이 피처가 이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틀어진 거를 디텍트를 하고 있었어야 됐네. 뭐 이런 여러 가지 정보를 우리는 이야기를 해줌으로써 파라미터들과 이렇게 그런 그 전에서 넘어온 액티베이션 값들이 어떤 특정 값이 되어서 이 값이 이제 줄어들도록 우리는 학습을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이 시나리오에서는 이 8은 여기서 발생이 되는 거는 그냥 플러스 8이고 여기서 발생이 되는 거는 그냥 0.1이에요. 그러니까 네가 8만큼의 정도로 여기서 이제 엣지를 발견을 했으면 아 네가 잘한 거야. 너는 그거를 그러니까 얘에 비해서 더 세게 이거를 발견을 해도 돼. 혹은 네가 이거를 더 세게 발견을 하는 게 나는 더 좋아 보여. 그러니까 뭔가 얘가 나쁜 짓을 했든 좋은 짓을 했든 얘가 뭔가 하여튼 발견을 했다? 그럼 이거를 무조건 인커리지를 시켜갖고 얘가 이거를 더 많이, 더 세게 발견하도록 우리는 그걸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결국은 우리가 이 목적 하에 우리는 뭘 조절하느냐? 결국은 인풋 이미지의 픽셀 값을 조절을 하죠. 즉, 이 위치에서 기본적으로 이런 엣지가 뭐 한
팔이 뭐 되게 이미 센 값이라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뭐 레인지가 한 0에서 한 50까지여갖고 팔이 좀 어느 정도 애매한 값이에요. 그럼 여기에 뭐 약간의 엣지가 좀 보이는 것 같아 라고 한다면 그거 네가 맞았어. 여기에 엣지가 더 세게 있는 거면이면은 돼. 그렇게 되는 게 더 좋아 라고 하면 인풋 이미지 단에 가서 이 필터 값은 여기서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이 딥드림이나 뭐 이렇게 스타일 트랜스퍼나 우리는 네트워크 파라미터를 바꾸는 건 전혀 아니에요. 인풋 단까지 그 백프랍을 끝까지는 하되 끝까지 온 그 중간중간 단계 그레디언트를 가지고 이 중간 단계에서 있었던 여러 파라미터를 우리는 트레인하지 그러니까 바꾸지 않아요. 그죠? 이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는 모조리 다 픽스고 인풋 단까지 그레디언트만 흘려보내준 후 그 인풋 단에서 이미지에서 발생하는 그 그레디언트를 최종적으로 구한 후 그거 가지고 이제 이미지를 조금씩 바꿔나가는 과정이거든요. 그게 기본적으로는 이 딥드림과 저쪽 스타일 트랜스퍼에서의 기본적인 세팅이에요. 네, 그러면 여기서 이미지 단에서 얘가 이제 나는 한 8 정도만큼 이 엣지가 있는 것처럼 보였는데 더 세게 이제 이 엣지가 발견된다고 얘기를 하니까 이미지 단에서 이 엣지를 더 진하게 그리는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이게 엣지면 이런데 이제 우리가 컨볼루션 레이어를 쌓으면 뒤쪽에서의 필터는 인풋 단에서 무슨 역할을 하나요? 이거는 우리가 배웠듯이 이제 쌓으면서 뭔가 하이 레벨의 피처들을 우리가 디텍트하는 필터로 역할을 한다 그랬죠. 그러면 이 피처는 뭔가 고양이 꼬리 아니면은 뭐 이렇게 뭐 고양이 눈, 뭐 강아지 코, 뭐 이런 애들에 대한 어떤 좀 하이 레벨의 피처들일까요? 그러면 걔가 요 부분에 뭔가 고양이 고양이 코 같은 게 좀 발견이 되네. 그런 모양 비슷한 게 좀 보여라고 하면 마찬가지로 거기다가 그거 네가 맞아. 그래서 더 센 고양이 코를 여기에 만들어 봐. 라고 이렇게 동작을 시키는 게 이 딥드림이에요. 알겠죠? 교수님, 저 처음에 설명하실 때, 네, 여기 확대해 주시죠. 그러니까 지금 포워드 단에서는요, 그냥 저기 설정해 놓은 레이어에서 액티베이션 값들을 저장해 놓는 거 말고는 일단 변한 게 없죠. 기존의 모델이요. 포워드 단에서요? 네. 네. 그리고 백워드 할 때만 이제 달라지는 건데 그때 그럼 넘어온 그 그레디언트는 아예 안 쓰고 저장해 놓은 액티베이션을 흘려주는 식인가요? 아니면 다시 한번. 그러니까 지금 백워드 단에서 정확하게 저 레이어를 거치면서 앞쪽으로 넘어올 때 어떤 그레디언트가 결국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내가 질문을 정확히 이해 못했는데 한번 좀 부연 설명할 테니까 혹시 좀 부족하면 이야기를 해주고요. 그러니까 이게 1, 2, 3, 4 여기가 파이널 노드예요. 예를 들면 네, 여기가 파이널 노드고 여기서 실제로는 그레디언트가 발생이 돼요. 이게 뭐 무슨 네트워크인지 모르겠지만 근데 이제 이거는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네트워크 파라미터는 싹 다 고정이고요. 지금 어떻게 했냐면 이제 이 딥드림에서도 여기에 자 요 엔드 파라미터가 있어요. 그러니까 뭐 학습된 모델을 넣고요. 요 엔드라는 게 뭐냐면 포워드를 우리는 끝까지 안 해요. 그러니까 끝까지 안 하고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네 번째 레이어가 뭐 혈액 키 몸무게 뭐 혈액형 뭐 이런 걸 넣었을 때 최종적으로 이게 당뇨병이다 아니다에 대한 뭐 시그모이드 아웃풋을 내준다라고 할 때 우린 여기까지 안 가요. 이거를 우리가 조절할 수가 있고요. 이게 엔드라는 거예요. 엔드를 4로 하느냐 3으로 하느냐 2로 하느냐 이 차이가 있다면 만약에 3으로 우리가 인풋을 줬다 딥드림에서 그러면 포워드를 여기까지 해줘요. 여기까지. 그 다음엔 우리는 그레디언트를 어떤 다른 외부적인 슈퍼바이즈를 하는 그 레이블레이에서 발생시키는 게 아니라고 이제 이야기를 했고 여기서 액티베이션이 있으면 곧 그 값이 그레디언트가 되기 때문에 여기서 바로 이렇게 터닝 백을 해갖고 이쪽으로 쭉 도로 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이 파라미터 어떤 레이어까지 갔다가 돌아올 것이냐 결국 돌아오는 건 어디까지 돌아오나요? 이 인풋까지 돌아와야 돼요. 우리는 왜냐하면 인풋을 업데이트 해주는 거니까. 근데 여기서 보면 그림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요런 거. 요 그림과 여기서 나타나는 요 그림은 바로 그런 데서 차이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내가 로우 레벨까지만 갔다가 오겠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게 그냥 컴브라고 생각을 해보면 예를 들면 이게 이미지고 이게 그냥 컴브예요. 그러면 이 두 번째 레이어에서는 로우 레벨 피처인 무슨 엣지나 뭐 이런 뭐 조금은 뭐 그런 거 디텍트하는 거고 뒤쪽에서는 좀 하이 레벨의 피처인 뭐 진짜 좀 복잡하게 생기긴 했지만 뭐 고양이 코 뭐 이런 거 좀 어려운 거 디텍트하는 거잖아요. 그럼 여기까지 갔다가 오면 그 고양이 코나 뭐 이런 하이 레벨의 피처를 위주로 해서 액티베이트 그걸 해주는 거고 이제 이쪽까지만 갔다 오면 이거는 결국 엣지 정보거든요. 뭐 그런
엣지나 아니면 뭐 끽해봐야 어떤 텍스처에 대한 정보.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네 여기는 이게 뭐 사실 뭐 어떤 물체나 뭐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런 건 아닌 것 같아 보이잖아요. 이게 로어 레이 어떤 좀 초기 단계까지만 갔다 온 거예요. 그리고 얘는 좀 멀리까지 갔다 오니까 이런 복잡한 뭐 붕어나 뭐 저기 아니 저기 뭐 피시면 물고기나 뭐 강아지나 뭐 이런 게 나타나. 네. 그다음에 여기서는 뒤쪽에서의 아까 봤던 그 뭐 가이디드 백프랍이니 이런 거랑은 조금은 좀 달라요. 그러니까 가이디드 백프랍은 어떤 특정 필터를 이제 비주얼라이즈를 하기 위해서 한 필터에만 이제 우리가 그 뭔가 그레디언트를 걸어서 거기서부터 좀 출발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이제 어떤 특정 레이어에서 발생된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컨볼루션 한 다섯 번째 컨볼루션 레이어에서 필터 다섯 개 썼고요. 그 다섯 개가 뭐 고양이 코, 뭐 고양이 눈, 뭐 강아지, 뭐 꼬리,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었다. 그러면 이 다섯 개의 피처에서 나타난 그 액티베이션 그 채널, 그 액티베이션 맵의 하나하나의 채널들로 나타나는 그 아웃풋의 액티베이션 맵에 그 값들에다가 다 마찬가지로 비례해서 액티베이션, 아니 그레디언트를 세팅을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그게 이제 딥드림의 가장 그 기본적인 키 아이디어가 되고요. 자. 그 다음엔 이거 나도 이게 나와갖고 좀 생각을 좀 해봤어요. 아 이게 도대체 뭔가 이게 이제 뭐냐면 이게 약간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그 우리는 L2 레귤러라이제이션을 이제 뭐라고 배웠느냐 이제 파라미터가 x, y, z가 있고요. 이런 펑션이 x제곱, y제곱, z제곱이 있어요. 이런 게 있어요. 뭐 이런 합이에요. 우리의 변수들의 합, 제곱의 합. 그랬을 때 이거 우리가 미니마이즈를 해주고 싶어요. 미니마이즈. 그러면 여기서 이제 발생되는 그레디언트는 자 편미분은 뭐가 되냐? 편미분은 뭐가 되냐? EX, EY, EZ가 이 편미분되는 값이죠. XYZ 편미분하면 그렇죠? 그러면 이거는 우리는 그레디언트 디센트 혹은 미니마이즈를 한다 그러면 이거에 빼기를 하죠. 즉 이게 어떤 상황이냐? 지금 X만 갖고 생각을 해보면 X가 여기 있어요. 여기 3에 있어요. 그러면 3의 비례해 갖고 이쪽으로 돌아오는. 그 다음에 만약에 5에 있어요. 그 5에 비례해서 더 큰 값으로 내가 땡겨주는 거예요. 이게 그레디언트. 마치 용수철의 F는 KX처럼 딱 요게 이제 이 X제곱이라는 요 펑션에서의 그레디언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거꾸로 갔다? 그러면 다시 일로 오라 그러죠. 그렇죠? 그러니까 항상 원점으로 이렇게 땡겨와요. 그러면 한 이쯤 오면 어떻게 될까요? 아주 조금의 그레디언트가 발생이 돼요. 이게 결국은 그냥 뭐 여러 개 볼 것도 없이 그냥 이거 지우고 하나만 봤을 때 즉 y는 x제곱 이런 펑션에서 이 점으로 이제 찾아가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아까 우리가 했던 거는 이거랑 비교를 해보면 딱 이 상황과 그레디언트의 크기는 똑같되 방향은 이제 거꾸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지점에서 어떻게 되느냐? 이쪽. 이 지점에서 어떻게 되죠? 이만큼. 이 지점에서 어떻게 되죠? 거꾸로 아주 조금의 양수. 그러니까 아까 그 발산하라고 하는 게 여기서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그러니까 이러한 그레디언트는 어떤 오브젝티브 펑션에서 만들어졌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결국은 쉽게 얘기해서 이거예요. 아까 이거는 미인의 fx였잖아요. 미인의 x제곱이었잖아요. 이거는 max의 x제곱이 돼요. 이게 우리 오브젝티브 펑션일 때의 해당 그레디언트가 이 점에 해당하는 값에 비례하되 0쪽이 아니라 마이너스 무한대나 플러스 무한대 쪽인 이런 극단적인 방향으로 발생을 시켜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자 이게 이제 뭐냐면 그러면 이거는 그게 정령 맞는 거냐? 이게 그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여기서 이렇게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이렇게 된다. 그러면 요 놈을 우리는 뭐라고 하는 거냐? 네. 이게 다 합성함수로 보면 요 놈은 인풋에 해당하는 이게 i는 이미지예요. 이미지. 640 by 480 by 3 이런 이미지, 이런 여러 가지의 그 픽셀 값들을 쫙 받아갖고 그 입력으로 받아서 그러니까 스케일러를 내주는 함수예요. fi는. 그리고 이게 f1, 이게 f2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 값의 제곱, 요 값의 제곱. 그래서 이걸 더해죠. 그래서 맥시마이즈를 하죠. 누구에 대해서 누구를 컨트롤링을 해갖고 이미지를 컨트롤해갖고. 그래서 이게 우리의 오브젝티브 펑션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거는 자 이거 이제 여기서 얘기하는 프로젝티드 그레디언트니 아니면 이런 컨스트레인드 옵티마이제이션이니 약간 이런 거랑 관련이 있는데 아까 얘기했듯이 이거는 만약에 x 제곱을 맥스를 하겠다.
x에 대해 x를 조절을 함으로써 이거는 값이 뭐죠? 무한대죠. 당연히 무한대요. 이건 무한대인데 이제 이거는 뭐냐? 이런 펑션에서 뭐 어느 쪽으로 가든 x가 뭐 무한대로 가면 이 함수 값도 무한대로 만들 수 있어요. 근데 만약에 x가 3에서부터 3까지 뭐 마이너스 3에서부터 3까지 이런 범위가 있어요. 이런 컨스트레인트가 있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3까지만 가야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조절할 수 있는 변수들 얘네들의 레인지가 어떻게 딱 픽스가 돼 있다면 그러니까 제한된 영역으로 이렇게 있다면 그 내에서의 맥시멈 값은 바운디드가 그러니까 한계가 딱 규정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런 영역에서만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하는 게 그런 뭐 컨스트레인트 옵티마이제이션이자 그다음에 뭐 그레디언트가 예를 들면 여기에 서 있으면 이쪽으로 가라 그래요. 그러면 뭐 한 3만큼 그레디언트가 발생이 돼서 이제 3.3이 됐어요. 0.1만큼 스텝 사이즈를 쓰면. 근데 이거는 이 리전에서 밖으로 벗어났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도로 가능한 이걸 이제 feasible set이라고 뭐 이야기를 하고 그러는데 옵티마이제이션 티어리에서 이 feasible set으로 도로 setback 아니면 얘네들을 이렇게 가장 가까운 점으로 끌어당겨 오는 게 이게 이제 프로젝티드 그레디언트거든요. 네. 근데 이게 그러면 왜 그럼 프로젝티드 그레디언트는 그냥 더 이렇게 가면 그냥 막 이렇게 그냥 이 부등호 그냥 간단하게 적용하면 되는 거 아니냐? 이게 근데 입체로 생각을 해보면 아니면 기하학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우리의 feasible set이라는 게 이 3차원에서 뭐 이렇게 뭐 이쁜 뭔가 이렇게 뭐 네모든 뭐 이렇게 될 수가 있고 그렇지 않으면 뭔가 feasible set은 이 3차원에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어떤 예를 들면 이런 하이퍼플레인 아니면 이런 평면의 방정식이 우리의 feasible set이 그러니까 x, y, z가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세 개의 변수들이고 걔네들에 대해서 어떤 함수값이 주어져요. 그래서 그 함수를 우리가 미분을 해갖고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든 뭐 어센트든 요 이제 맥스냐 미니냐에 따라서 이제 업데이트를 했는데 우리는 이 평면 안에서만 값이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우리의 컨스트레인트이자 x, y, z가 존재할 수 있는 어떤 파서블한 영역이라면 뭐 한 요점에 있었어요 지금. 근데 그레이디언트가 이 컨스트레인트를 생각 안 하고 있더니 그레이디언트 이쪽으로 발생이 돼요. 이쪽. 그럼 여기로 일단 가요. 그레이디언트 디센트에서. 근데 얘는 지금 여기 바깥으로 삐져나왔죠. 그러면 얘는 존재할 수 없는 가능하지 않은 값이에요. 그럼 얘를 이쪽으로 보내려면 우리가 원래 있던 요점으로 돌아오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이거를 이 안에 있는 곳으로 어디로 오는 게 가장 합리적일까 생각해 보면 바로 수선에 발을 내요. 수선, 즉 프로젝션을 한다는 거예요. 이 평면. 그러니까 일로 이렇게 나갔다 일로 올 게 아니라 여기서 가장 가까운 우리가 가능한 이 피저블 셋에서 가장 가까운 쪽으로 돌아오도록 하는 이 이제 뭐 리스퀘어니 아니면 뭐 이렇게 가장 최단 거리 내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는 수선의 바를 내려서 돌아오자. 그게 이제 프로젝티드 그레이디언트. 그래서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할 때에 한번 이렇게 컨스트레인트를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그거를 이 우리의 피저블 셋으로 이렇게 프로젝션을 시키는 게 올소고널 프로젝션을 시키는 게 이 프로젝티드 그레이디언트. 하여튼 뭐 옵티마이제이션도 뭐 이제 좀 굉장히 좀 진입장벽이 높은 학문이긴 한데 뭐 하여튼 머신러닝 쪽에서 굉장히 코어한 어떤 알고리즘 키 컴포넌트로 많이 쓰이고요. 잘 알아두면 굉장히 좋은데 결정적으로 나도 잘 몰라서 대학원 때 참 공부를 좀 더 잘 해둘 걸 하는 후회가 되게 진짜 후회가 엄청 많이 들어요. 뭐 얘기했는지 모르지만 내가 나온 그러니까 내가 PhD라는 학교가 그 옵티마이제이션 1등 학교거든요. 옵티마이제이션이 어느 과에서 하는 건지 아나요? 혹시 주로? 네? 산업공학과에서 해요. 내가 나온 조자택이 이제 산업공학과 1등 학교고요. 거기 이제 옵티마이제이션 대가들이 포진해 있고 나도 옵티마이제이션 수업 여러 개 듣고 다 A뿔을 맞았는데 아무것도 몰라요. 아니 진짜로. 그냥 뭐 어떻게 시험 어떻게 봐갖고 그냥 학점은 땄는데 좀 그때 제대로 공부를 안 해갖고 제가 무슨 일이 아니야. 그래서 공부할 수 있을 때 잘 해둬야 돼요. 이게 오늘의 교훈이에요. 가장 큰. 진짜로. 네,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코드가 조금은 좀 이게 에러 같은 게 좀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여기서 보면 이게 넷포워드가 이거는 지터링은 이게
이미지가 있을 때 약간은 좀 랜더마이제이션을 해갖고 이 이미지를 XY 축으로 약간 이렇게 이미지를 이렇게 쉬프팅을 해줘요. 이렇게 X 쪽으로, 뭐 Y 축으로 이제 위로 아래로 이렇게 적당히 랜덤 인티저 값을 우리가 샘플을 해갖고 랜덤 샘플 해갖고 이렇게 옮겨준 다음에 그놈에다가 그러니까 원래는 오리지널 이미지가 뭔가 이쪽으로 갔었던 거를 이렇게 하여튼 네 원래 이걸로 하네요. 어쨌건 하여튼 그 지터링을 매 이터레이션마다 서로 다른 걸 이렇게 해갖고 그 다음에 그걸 포워드, 백워드 해갖고 얘네들을 한 번에 이터레이션을 이렇게 해갖고 이제 업데이트를 시켜준다는 게 이제 포인트고 이게 하여튼 뭐 이 지터링 하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여기서 이제 주어진 이제 네트워크를 포워드를 할 때 이 엔드까지만 포워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브젝티브 DST는 이게 뭐냐면 이게 너 뭔가 싶었는데 이 함수더라고요. 오브젝티브 L2라는 함수를 실행을 한 거고요. 이 함수는 결국 뭐냐면 DST의 diff를 DST의 데이터로 이게 diff가 보통 이제 dx 아니면 이게 그레이디언트 값이거든요. 그러니까 오브젝티브 펑션이 뭐냐 이거는 여기서 정의한 게 아니라 이 펑션 이 라인을 실행할 때에는 결국은 요걸 해주는 거예요. 결국은 액티베이션을 이제 그레이디언트 값에다가 넣어준 거고요. 그거를 이렇게 백워드를 한다 이거죠. 그 다음에 그러면 나오는 이제 소스의 diff 요거는 이제 소스가 아마 이제 이미지 그러니까 이게 아마 이미지일 거고요. 이미지 단에서의 그레이디언트인 g를 가지고 이걸 가지고 그레이디언트 어센트를 하는 거죠. 어센트를 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g의 전체적인 스케일링을 뭐 항상 좀 뭐 비슷하게 쓰겠다 해갖고 이제 평균값 뭐 이런 거 해갖고 이제 절대값의 평균값으로 적당히 노멀라이즈를 해준 그런 식으로 이제 스텝 사이즈를 좀 어저스트를 해주는 뭐 그런 코드예요. 네. 네, 그러면 이제는 스타일 트랜스퍼에서의 이 그램 매트릭스라는 요소를 한번 보죠. 그러면 요거 두 개가 죽었네요. 그렇나? 그렇네. 자, 스타일 트랜스퍼는 이 그램 매트릭스라는 거를 좀 우리가 잘 알아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라고 배워봤나요?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혹은 그거의 전신인 뭐 코베리언스. 혹은 뭐 심플리 코릴레이션. 이게 뭐죠? 이게 우리가 뭐냐면 한 사람의 이제 키와 몸무게가 있어요. 그래서 항상 우리는 한 사람에서부터 나오는 2디멘셔널 데이터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개의 피처. 그러면 이 한 사람의 이제 한 사람에서 발견된 키와 몸무게가 있으면 그거를 우리가 이제 스캐러 플롯을 이제 찍어봐요. 그러면 이게 키고 몸무게 이러면 대충 뭐 이런 식으로 찍히겠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면 키가 증가함에 따라서 몸무게도 따라서 증가한다는 거. 이게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포지티브 뭐 이런 거 있죠. 그렇죠? 그럼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어떻게 구하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얼마만큼 그러니까 키가 증가했을 때 몸무게가 감소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요 점에서 요 점으로 갈 때 요 점으로 갈 때는 키는 증가했는데 일부는 몸무게가 감소하는 경우도 있죠. 네, 그래서 이게 항상 증가하느냐, 항상 감소하느냐 이게 좀 노이즈가 있지만 뭐 전반적으로 이게 증가하더라. 그러면 이게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뭐 대충 뭐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포지티브 뭐 한 0.8. 뭐. 네.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 어떻게 구하죠? 자, 증가한다, 감소한다라는 거를 이제 보통 어떻게 하냐면 이제 이게 우연찮게 이거 원점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이걸 다 센터링을 해요. X축, X 쪽으로의 데이터, Y 쪽으로의 데이터. 즉 평균 값으로 다 빼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네. 그 다음엔 이거를 또 어떻게 하냐면 그냥 이렇게 쉽게 생각하면 되는데 분산도 다 1로 맞춰요. 그러니까 각각의 키와 그 몸무게를. 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러면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키의 변화의 레인지가 이만큼이고 몸무게의 변화의 레인지 이만큼이에요. 애초에. 그러면 여기서 이렇게 막 발견이 돼요. 이렇게. 그럼 이 경우랑 사실 이렇게 노멀라이즈를 하면 이 레인지 자체가 대략적으로 비슷해지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그러면 일단은 레인지를 맞춰놓고
그러니까 이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라는 거는 기본적으로 마이너스 1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1이 의미하는 거는 이 기울기가 뭐 얘가 증가할 때 1만큼 증가할 때 뭐 한 0.8만큼 증가하더라. 이게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0.8 이게 아니라 얘네들이 순수하게 그러니까 1이 증가할 때 예외 없이 항상 일정한 비율로 증가를 하더라. 즉 아까 이런 거꾸로 가는 케이스 이런 경우가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를 1에서 이렇게 떨어뜨리는 요소가 돼요. 그러니까 어떤 정확한 비율로 이제 그 증가를 하고 있다면 모든 데이터들이 예외 없이 그러면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1, 퍼펙트 코릴레이션, 포지티브 코릴레이션이 돼요. 그리고 그때 데이터는 이제 기울기에 상관없이 이런 정확하게 일직선에 얼라인된 이런 데이터나 아니면 또 네, 이렇게 또 정확하게 얼라인된 이런 데이터. 그러니까 키가 얼마면 우리는 예외 없이 몸무게는 정확하게 이 라인 이 직선의 방정식만 알면 맞출 수 있다. 그러면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1이 나오는 거예요. 이 경우도 1, 이 경우도 1이에요. 근데 이 라인에서 이렇게 삐져나가요. 조금씩. 그러면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1에서부터 좀 불완전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0.8, 0.7, 0.5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완전히 데이터가 이렇게 그냥 뭐 이렇게 생겼다. 그럼 이거는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0이 돼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은 또 퍼펙트 코릴레이션이자 이건 이제 그 이것들의 직선의 기울기가 딱 마이너스가 되기 시작하는 어떤 그럴 때는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이제 네거티브가 되고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기울기 자체는 상관이 없이 이게 뭐 예를 들면 이렇게 정확하게 생겼다. 이렇게 정확하게 일직선을. 그럼 이거는 마이너스 1의 코릴레이션을 가지고 또 그거는 뭐 이 경우도 상관이 없어요. 이 경우. 뭐 하여튼 그렇고 자 이거를 어떻게 구하느냐를 한번 볼게요. 그래서 아까 평균과 분산을 대략적으로 이제 1로 맞춘다라고 했고 대략적이 아니라 정말로 이제 평균과 분산을 0과 1로 두 개의 데이터를 맞춰요. 그래서 실제로 얘네들이 살고 있는 레인지를 딱 뭐 예를 들면 요만큼에서 딱 요만큼을 이렇게 맞추는 거예요. 그러면 데이터는 뭐 이런 식으로 뭔가 분포를 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여기서 뭘 하느냐 0 대비 요점이 요만큼 증가했다. 그러면 여기서 얘도 0 대비 요만큼 증가했다. 그리고 뭐 요점은 0 대비 이만큼 감소했다. 또 0 대비 y가 얼마만큼 감소했다. 요거를 따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일단 센터링 및 분산이나 표준 편차를 1로 맞춘 후에 어떻게 하느냐? 쉽게 뭘 하면 되냐면 xy 곱하기 yi의 평균을 내면 돼요. 평균. 즉 평균이라는 거는 우리가 한 100사람의 데이터를 모았어요. 키와 몸무게. 그럼 다 센터링 및 그 분산을 1로 맞추고 그들의 그렇게 노멀라이즈 된 키와 몸무게 값을 그냥 단순히 같은 사람의 키와 몸무게를 그냥 곱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들의 그냥 평균을 내는 게 이게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예요. 그러면 이 값은 이제 마이너스 1에 사이고 뭐 퍼펙트하게 그렇게 리니얼리 얼라인 되면 1이 나오고 뭐 이렇게 돼요. 그리고 이제 직관적으로는 얘가 감소를 하면 자기도 같이 감소를 해요. 그러면 곱했을 때는 마이너스 마이너스 곱하면 플러스가 나오고 얘가 증가했을 때 나도 항상 증가를 해요. 그러면 뭐 그렇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perfectly negative correlation이다. 뭐 이렇게 되면 거꾸로 증가할 때는 항상 거꾸로 간다 그러면 이거는 곱하면 부호가 항상 마이너스가 나오니까 이 경우는 평균값도 마이너스가 나옵니다. 네, 그래서 이게 하여튼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고 이거는 그러면 그러니까 이게 그냥 이거고 이거 복습이었고 이게 가지는 의미는 뭐냐? 두 개의 피처가 얼마만큼 같이 움직이느냐. 한 놈이 증가하면 나머지도 같이 증가하느냐? 뭐 이런 거예요. 그렇죠? 혹은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아예 0이다. 그 말은 두 어떤 피처 아니면 두 디멘전이 키가 커지든 키가 뭐 되게 큰 사람이 있어요. 평균에 비해. 근데 걔의 몸무게를 우리는 전혀 예측할 수가 없어요. 걔의 몸무게는 그냥 평균적으로 가지는 몸무게의 레인지에 있는 거예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아요. 혹은 이제 키가 클수록 뭐 몸무게가 항상 더 작더라. 뭐 이런 네거티브 코릴레이션 관계의 변수들도 생각을 할 수가 있겠죠. 이게 이제 코릴레이션이고 자, 요 개념을 우리의 이제 피처 벡터로 가져오면은 그래 매트릭스라는 거를 이제 구할 수가 있는데 자. 아까 얘기했던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저기 뭐 키 몸무게 혈액형 어쩌고저쩌고 이런 게 있어서 뭐 이렇게 쭉쭉쭉 해서 여기에 이제 두 개의 피처가 뽑혔어요. 그랬을 때 이 두 개의 피처를 네 그냥 편의상 풀리 커넥티드로 하지만 뭐 아까
또 그 컨브나 뭐 그거나 이제 개념적으로는 거의 이제 차이가 없었던 것처럼 이 피처는 한 이미지에서 뽑아낸 예를 들면 네, 한 특정 뭐 패치 이제 뭐 컨볼루션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그 각 패치마다의 어떤 피처들을 뽑는 과정이라고 할 수가 있으니까 이 이미지상에서 요 위치에 해당하는 피처를 쭉그 컨브 뽑아 보니까 이 어떤 레이어에서의 컨브에서의 이 두 개의 컨브 필터에서 나온 그 액티베이션 값 혹은 그 피처 밸류가 뭐 한 3과 한뭐 글쎄요 5가 나왔어요. 그러면 이 피처에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이 엣지가 있고요. 이거는 이 엣지였어요. 그 해당 위치에는 이 엣지가 3만큼, 이 엣지가 5만큼 있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다른 곳에는 또 똑같은 노드에서의 액티베이션 값을 봤더니 0이에요. 그러니까 이 엣지가 아예 없어요. 그리고 이 엣지도 아예 없어요. 그리고 이 엣지가 아예 안 나타났어요. 뭔가 마이너스를 우리가 생각하기가 조금 힘들긴 한데 이거에 뭐 음각으로 나타났다. 그럼 마이너스 한 5가 나타났는데 그 또 다른 패치에서 그랬더니 마이너스 5고 또 이 디멘전의 값은 또 마이너스 뭐 한 6쯤이 나왔어요. 즉 이 경우는 이 세 가지 경우만 봐도 우리는 이 각각의 부분들에서 이 각각 하나하나의 패치들을 우리는 아까 이야기한 우리가 100명의 사람을 모아서 코릴레이션을 본다고 했듯이 그래서 여기서는 우리가 100개의 점이 있었듯이 뭐 예를 들면 100개의 사람에 해당하는 100개의 패치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한 이미지 내에서 발견되는 그 100명의 어떤 100개의 패치들로부터 이런 패턴을 보는 거예요. 이 두 개의 디멘전들의 패턴. 그랬더니 이제 잘 모르네. 네. 이 엣지가 여기서 발견되었을 때는 요 패치에 요 엣지가 발견되었을 때는 이것도 같이 발견됐네. 이게 안 발견됐을 때는 이것도 안 발견되네. 이게 아예 음각으로 발견될 땐 이게 같이 음각으로 발견되네. 이러한 컨브의 필터의 각각의 필터가 추출해내고자 하는 그 피처들의 그 어떤 코릴레이션을 생각할 수가 있다. 요 피처가 발견되면 항상 그 같은 지점에서는 요 피처도 같이 발견되더라. 아니면 이 피처가 발견됐을 때 다른 피처가 발견되는 패턴은 뭐 그냥 상관없더라. 아니면 어떤 피처가 발견되면 네거티브 코릴레이션이라면 또 다른 어떤 특정 피처는 항상 발견이 안 되더라. 이런 형태의 네거티브 코릴레이션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렇게 되면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어떤 뭐 로우 레벨 이제 필터가 하나는 뭐 이게 그리고 요것과 그럼 요거가 그러면 어떤 패턴을 나타내느냐? 이게 뭐 약간 이 넓은 지역에서 뭔가 이게 좀 뭐 이런 거죠, 이런 거. 아니면 이것들이 좀 조합이 된 필터, 저쪽 뒤쪽에서의 로우 레벨의 필터는 얘네들의 위치들, 로우 레벨에서의 필터 패턴들을 위치별로 좀 조절할 수가 있었잖아요. 마치 우리 중간고사 시험에서 좀 불완전 하나만 이제 내가 냈던 그런 문제에서 이렇게 좀 이렇게 얘네들을 조합을 해서 뭐 화살표도 만들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런 모양이 나타날 때는 항상 그 주변에 이런 뭐 팔자 한자로 팔자 이런 모양이 나타나더라. 이런 게 안 나타났으면 얘도 같이 안 나타나더라. 얘만 독야청청 따로 나타나진 않더라. 뭐 이런 코릴레이션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러면 이런 데서 항상 이게 나타났으면 얘는 페어로 따라다니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요 패턴이 주로 나타나는 데는 항상 이런 모양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필터들 간의 이런 코릴레이션을 본다면 뭐 예를 들면 뭐 이런 거예요. 하나는 필터가 빨간색 디텍터고 하나는 파란색 디텍터고요. 대충 필터 모양이 그런 엣지 모양도 갖고 있어서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조합이 요거가 나타내는 거는 여기가 빨간색 그리고 또 한 이 필터가 나타내는 건 여기는 뭐 초록색 그러면 빨강 초록 요 패턴이 얘가 나타나면 얘가 같이 나타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떤 코릴레이션이라는 게 어떤 내가 생각할 때는 그 필터들의 어떤 코릴레이션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요 패턴이 나타나려면 항상 이 두 개가 쌍으로 나타나더라. 그럼 이게 뭐냐면 뭔가 글쎄요 그런 스테인드 글래스 뭐 이런 데서 뭐 이렇게 뭐 교회나 성당에 있는 뭐 그런 패턴을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빨간색이 나타날 때는 이 초록색이 나타나는 게 뭐 나타날 때도 있고 안 나타날 때도 있고 그렇더라. 전혀 코릴레이션이 없더라. 라고 하면 뭔가 빨간색, 초록색 뭐 이런 패턴이 잘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이제 우리가 부르는 스타일인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스타일 트랜스퍼에서는 요 코릴레이션만 어떻게 구하는지만 알면 돼요. 그렇죠? 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피처를 총 한 3개를 뽑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컨볼루션 필터는 두 개만 있는 게 아니라 한 레이어에서 뭐 한 3개만 하죠. 3개가 있으면 여기서 생각할 수 있는 코릴레이션은 총 몇 개가 있죠? 우리는 코릴레이션 항상 쌍으로만 따지기 때문에 pair of variables로만 따지기 때문에 총 3가지의 코릴레이션 그 컨비네이션이 있겠죠. 뭐 5개가 있다. 그러면 당연히 뭐 5 곱하기 4인 뭐 10개가 총 unordered로 따지면 10개가 있는 거죠. 그러면 편의상 그거를 이런 식으로 매트릭스를 구성을 해갖고요. 이 피처 번호 1번부터 피처 번호 5번까지, 피처 번호 1번부터 5번까지 이렇게 하고요. 여기에 i, j, 예를 들면 이게 2,3이다. 이 값에는 우리가 무슨 값을 집어넣느냐? 피처 2번과 피처 3번에 총 우리의 이미지상에서 발견된 패치가 총 100개면 그 100개의 숫자에 대한 평균 값을 여기에 넣어주면 되겠죠. 물론 뭐 스탠다드아이즈를 한 다음에. 그러면 이 매트릭스의 하나하나의 값을 싹 채우고 나면 물론 2,3과 여기에 있는 3,2 값은 그냥 같은 값이 되고요. 그 다음엔 만약에 4,4다 이런 대각선에 있는 값은 뭘 의미하느냐? 자기 자신과의 그거예요. 이건 그래서 뭐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로 따지면 항상 1이 나오고요. 자기 자신과 그냥 y는 x축에 이렇게 되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는 거의 우리는 거의 쓰지는 않는 셈이 되는데 하여튼 이런 식으로 모든 조합의 코릴레이션들을 싹 다 이런 매트릭스로 우리가 나타낼 수가 있겠죠. 그러면 기본적인 개념은 이거예요. 이게 그래프 매트릭스고요. 그래서 어떤 네트워크에서 한 스타일 이미지를 통과시켜서 우리가 거기서 나타나는 어떤 특정 액티베이션에서 이런 거를 구하는 거예요. 이 그래프 매트릭스를 혹은 이런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저장된 모든 종류의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저장된 매트릭스를 구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찍은 뭐 여기에 정경을 찍은 사진을 넣어서 똑같은 네트워크에 의해서 나온 어떤 특정 레이어에서의 그것들을 또 구하면 그 코릴레이션 매트릭스를 구하면 요거 2개가 똑같도록 누구를 조절하느냐? 역시 여기서 조절하는 거는 요 놈이죠. 인풋. 즉 얘를 바꿈으로써 결국은 얘가 바뀜으로써 얘가 얘랑 최대한 비슷해지도록 소와이즈를 거는 거예요. 이게 이제 스타일러스예요. 자, 그러면 요 값은 그러면 어떻게 구할 것이냐? 지금 각각의 2번 피처들의 각 해당 그 총 100개의 위치가 있다 그랬죠. 요거는 뭐냐? 우리의 액티베이션 맵이 이렇게 나온 거예요. 뭐 예를 들면 16 by 16 by 5라고 이렇게 나왔어요. 이게 어떤 레이어에서의 컴브의 액티베이션 맵이에요. 그러면 여기서는 이게 첫 번째의 필터가 뽑아낸 첫 번째 피처에 대한 총 이게 액티베이션 맵이잖아요. 그러면 총 여기서는 아까 사람이 100명 있고 100명 간의 키 몸무게를 따졌듯이 여기서는 우리는 16의 제곱인 몇이죠? 네? 256개의 사람이 있는 거고요. 이만큼에 해당하는 이 피처가 있고 그 다음에 우리는 키와 몸무게 2개를 따져야 되잖아요. 이게 1번 피처 그 다음에 두 번째 뎁스로 가면 이게 2번 두 번째 채널로 가면 이게 2번 피처가 되는 거고 이 같은 위치 왜냐하면 이게 한 사람이에요. 이게 한 사람 그냥 같은 위치에서 묶여져 있는 그 패턴을 보는 거니까. 그래서 바로 뒤쪽에 있는 값 요 두 놈들 간에 아까 이야기했던 코릴레이션을 따지는 거예요. 그러면 총 256개의 순서 쌍이 나오겠죠. 1번과 2번 피처들에 대한. 그러니까 이걸 그냥 리오더링을 해갖고 첫 번째, 두 번째를 그냥 몇 컴마 몇, 키 몸무게처럼 이게 피처 1번, 2번 이게 쭉 250개를 나열을 해갖고 여기서 아까처럼 평균적인 그 곱해서 그 곱한 평균 값을 구하는 거예요. 근데 곱한 평균 값을 우리는 평균은 0으로 분산은 1로 맞추어서 이제 그걸 해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정확하게 이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가 나와. 그렇죠? 그것들을 이 모든 5, 이게 1,5다? 그러면 이 1번과 저 뒤에 있는 5번 피처를 또 역시 2, 5, 6개의 사람들 혹은 이걸로 뽑는 거예요. 자, 근데 그래프 매트릭스에서는요. 이거를 왜 뭐 코릴레이션 매트릭스 아니면 뭐 이런 식으로 안 부르느냐? 이게 이제 좀 간소화를 한 아니면 조금은 좀 간이로 만들어진 어떤 그 코릴레이션 코에피션트라고 보면 돼요. 즉 피처들을 기본적으로 각각 다
키 몸무게 각각 그 평균을 0으로 분산을 1로 만들어 놓고 나서 곱에 곱한 거에 평균을 구하는 게 이게 콜리레이션 코에피션트였다면 이 정의에서 앞에 전처리 부분을 싹 없애버려요. 즉 평균 0으로 안 만들어요. 분산을 1로 안 만들어요. 분산은 크면 큰 대로 그냥 평균이 0이 아니면 0이 아닌 것대로 그냥 두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쉽게 얘기해서 그냥 피처 그 액티베이션 밸류들의 곱셈을 한 그 256개의 곱 결과들의 그냥 평균도 아니고 그냥 합을 내는 거예요. 이게 평균을 내느냐 합이냐는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면 이걸 전체를 256으로 나누고 얘도 256으로 나눠서 비교를 하면 되는 건데 이 두 개는 그냥 둘 다 안 나누면 그냥 똑같은 거니까. 네, 이게 그램 매트릭스의 정의가 돼요. 네. 그러면 하나하나는 여러분들이 그러면 5,3이다. 그러면 다섯 번째 장의 사진, 세 번째 장의 사진 그렇게 쫙 해갖고 곱셈 한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이 다음에는 요 다음에 필요한 거는 여기 이제 선형대수적인 그건데 이거를 뭔가 한 방에 할 수 있는 좀 선형대수의 어떤 파워풀한 어떤 그 행렬곱의 형태로 요거를 좀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그때 이제 잠깐 이야기했던 무슨 컬럼의 컨비네이션들로 이제 행렬곱을 나타낼 수가 있었다고 했었죠. 그 다음에 그걸 또 어떻게 뒤집으면 로우들의 또 컨비네이션으로 그 해당 그 결과 벡터의 로우들을 또 한 로우를 앞에 두 개 매트릭스들의 뭐 로우의 이제 리니어 컨비네이션을 나타낼 수 있다고 했었고 또 이게 이런 게 있거든요. 또 하나의 매트릭스 곱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은 이런 두 개 매트릭스가 곱해진다고 생각을 해봐요. 뭐 예를 들면 5바이 3, 3바이 뭐 7. 이건 뭐 그냥 뭐 매트릭스 형태는 아무렇게나 돼도 돼요. 그러면 이거는 또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느냐면 sum of outer product, rank 1 outer product이라는 형태로 나타낼 수가 있어서 요 놈과 요 놈을 한 줄 뽑아와요. 그래서 얘네들을 행렬곱을 해요. 그러니까 이 벡터와 이 벡터를 곱하면 이 벡터와 이 벡터를 곱하면 이게 뭐가 나오느냐? 이게 크다란 5/7의 매트릭스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얇은 요 두 개 벡터만을 가지고 이거를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엔 이 행렬곱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행렬곱은 요거의 곱에 의해서 만들어진 요 놈. 그 다음엔 또 두 번째 줄이 여기에 또 여기에 있죠. 그러면 요 두 번째 줄을 또 이렇게 하면 또 5/7의 이 크다란 매트릭스가 만들어지죠. 이렇게 하면 총 몇 줄이 있느냐? 총 요 세 줄 있죠. 그렇죠? 요 줄수가 다를 수 있을까요? 짝을 지울 때 줄수가 다를 수 있느냐? 없어요. 왜냐하면 요 3과 요 3은 숫자는 항상 똑같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는 행렬곱을 정의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왼쪽의 컬럼과 오른쪽의 로우의 개수들은 똑같아요. 그래서 요 세 개의 아우터 프로덕트의 이제 곱으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그러면 아까 이거를 내가 하나하나 이 엘리먼트별로 뭔가 따로따로 이렇게 우리는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걸 이제 한 방에 행렬곱으로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 하면요. 이 이제 16by 5라고 하는 요 액티베이션에서 아까 내가 뭐라 그랬냐면 네. 100명의 사람이 있었다고 했듯이 여기서는 256명의 사람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256명의 이런 어떤 요 파이버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요 한 줄 한 줄의 파이버들, 256개의 파이버들을 다 가지고 와서 그 한 줄을 자기 자신과 이렇게 곱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총 5디멘전이다. 그리고 이거를 행렬곱을 해보면 이거는 크다란 이런 아우터 프로덕트인 5/5를 만들어내요. 자, 그러면 여기에 담기는 자, 요 값을 한번 보죠. 2,3. 이건 당연하게도 이 벡터에 있었던 두 번째 값과 또 동일한 벡터에 있었던 세 번째 값을 곱한 거예요. 그렇죠? 즉 우리가 2,3, 즉 여기 코베리언 이 그램 매트릭스에서 이 2,3을 구하려면 어떻게 했었느냐? 그 256명의 사람들 혹은 그 저기 액티베이션의 그 위치별로 그 2번 피처, 3번 피처를 곱하는 거를 다 합산을 해준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벌써 한 명, 그러니까 첫 번째 사람의 첫 번째 사람 요 놈의 요 두 개의 곱이 여기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 다음엔
예를 들면 여기서 이제 두 번째 사람이 뭐 이 두 번째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럼 두 번째 사람을 또 이렇게 하면 또 이게 이런 크다란 매트릭스가 나오고 요 해당 자리에 2,3 자리에는 두 번째 사람의 피처 2와 피처 3의 곱셈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걸 두 개를 더하면 어떨까요? 요 놈과 요 놈이 더해지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면 이거를 총 여기서 뽑혀진 256명의 사람의 혹은 256명의 이 피처 벡터들을 자기 자신과 아우터 프로덕트를 이렇게 해주면 그래서 그놈들을 다 더해주면 아까 우리가 구하려고 했던 그거를 다 구해주는 것과 똑같아지는 거예요. 여기까지 이해됐죠? 그러면 다시 이것들의 합이 결국은 이렇게 나타내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것이냐? 역시 요것들의 합은 우리는 어떻게 나타낼 수가 있냐? 여기서 이제 256개의 그 피처 벡터들을 어떻게 나열을 하느냐? 지금 이렇게 나열을 했던 것처럼 256개의 피처들 이렇게 나열을 하는 거예요. 쭉. 즉, 요 그래프 매트릭스를 요런 형태의 매트릭스로 우리는 구성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개수는 256명의 사람이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는 피처 개수인 5가 되겠죠. 그러면 이거에다가 다시 이거에 트랜스포즈드 된 매트릭스를 곱한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이게 256, 이게 5 이렇게 되면 이 같은 벡터가 이 자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이 전체 매트릭스에 우리가 트랜스포즈를 생각을 해보면 요 놈이 같은 놈이 여기, 요 놈이 또 같은 놈이 여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매트릭스를 C라고 하면 이거는 C 트랜스포즈라고 한다면 이거 두 개 이런 식의 C 트랜스포즈를 하면 요거를 우리는 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그래프 매트릭스를 구하는 식이 돼요. 그럼 이제 다 한 거예요. 네. 자, 그 C가 아니라 여기 이걸 F라고 했어요. F 피처 매트릭스에서 F라고 했고 아까 여기서 얘기한 게 이만큼이 이제 F가 되는 거예요. 이건 F 트랜스포즈. 네, 그러면 F 트랜스포즈가 되고요. F는 그러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디멘전이 있고요. 액티베이션 맵에서의 필터가 5개였으니까. 그 다음에 이쪽으로는 16x 16인 총 256명의 사람이 있는. 네. 그래서 자, C가 채널의 개수인 5개고 H 곱하기 W가 즉 아까 16x 16이었으니까 256명이 나왔는데 이게 H, 이게 W면 H 곱하기 W명의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 우리의 그 액티베이션 맵을 이런 매트릭스로 리쉐이핑을 한 다음에 요거에다가 심플리 FF 트랜스포즈를 하면 이게 그래프 매트릭스가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되고요. 네, 그러면 그 그래프 매트릭스를 각 컴브 레이어들마다의 그 액티베이션 맵들로부터 해당 레이어의 이 이미지에 대한 그 그래프 매트릭스를 뽑을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걸 뭐 랜덤 이미지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똑같은 네트워크를 통과를 시켜서 해당 그래프 매트릭스들이 이 두 개가 이제 똑같아지도록. 이 말은 이 여러 컴브 레이어에서의 그래프 매트릭스를 똑같이 맞추도록 한다는 거는 이게 뭐 똑같아요. 여기서는 그러니까 엣지를 기준으로 엣지라는 어떤 로우 레벨의 피처들 그들 간의 어떤 코릴레이션 패턴이 비슷해야 된다 이거고요. 이건 조금 더 하이 레벨 혹은 얘는 좀 더 하이 레벨. 그러니까 뭐 고양이 코가 나타났으면 그 해당 패치 내에 뭐 고양이 수염이 항상 같이 나타나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패턴들이 이제 이렇게 일치하게 나타나야 돼요. 네, 그래서 이제 요게 기본적으로 요게 좀 스타일로스의 그 좀 아주 좀 직관적인 그림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스타일 트랜스퍼예요. 요 스타일 이미지를 이건 그러니까 동일한 네트워크예요. 이미 학습이 끝난 파라미터를 우리가 바꾸지 않는 동일한 네트워크이고 이걸 이제 집어넣어서 네트워크를 쭉 뽑아내면 컴브의 액티베이션 맵이 나오고 거기서 이제 그 스타일에 대한 어떤 정보를 나타내는 그래프 매트릭스를 다 뽑고요. 얘는 쭉 뽑아서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얘에 해당하는 그래프 매트릭스를 또 뽑아서 이 두 개 간의 이제 로스가 그 차이가 최소화가 되도록 이제 요 이미지를 학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이걸 이니셜라이제이션에서 시작해서 얘를 가지고 조금 바꿀 수가 있고요. 아니면 그냥 뭐 랜덤한 이미지나 아니면 이걸 하나 복사해 갖고 이니셜라이제이션을 이 이미지로 한 다음에 이거를 할 수는 있는데 어쨌건 이렇게 세 개를 두면 이 두 개는 한 번만 통과돼 갖고 이거는 그냥 고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각각마다 어떤 스타일을 뽑아내고 네.
이게 들어갔을 때 스타일이 이 스타일의 차이가 최소화되도록 이거를 옵티마이즈를 하고, 그 다음엔 또 이쪽 컨텐트 로스는 뭐냐? 컨텐트 로스는 뭐냐면 그냥 굉장히 쉬워요. 이 어떤 특정 레이어에서 이 우리가 가지는 오리지널 이미지가 가지던 컨텐트, 그냥 그거는 그냥 액티베이션 맵 자체예요. 그러니까 아까 16x 16x 5라는 액티베이션 맵이 나왔다. 그럼 이게 오리지널 이미지를 통과했을 때 나온 이거고요. 그 다음엔 이 우리가 이제 옵티마이즈를 하고자 하는 타겟 이미지에 역시 마찬가지로 똑같은 16x 16x 5의 이 액티베이션 맵을 뽑아서 이걸 그냥 고지고대로 로스를 엘리먼트 와이즈로 L1 혹은 L2 로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L1 혹은 L2 로스를 한다는 건 16 곱하기 16 곱하기 5, 그러니까 256 곱하기 5에 해당하는 값이 그 숫자만큼이 나오고, 그것들을 그냥 다 빼기 한 다음에 제곱에 썸을 해주면 그게 L2 로스고, 빼기 한 다음에 절대값에 합을 해주면 그게 L1 로스가 되는 거예요. 스타일에서도 똑같아요. 그 그래프 매트릭스가 나오면 거기서 엘리먼트 와이즈로 이런 L1 혹은 L2 로스를 우리가 적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뭐냐? 이건 이제 코릴레이션에 대한 스태티스틱을 보는 게 아니라 피처들 간의 코릴레이션에 대한 그 스타일이라고 우리가 부를 수 있을 그런 쪽에서의 그 패턴을 보는 게 아니라, 이 특정 위치에서 만약에 고양이 코가 발견이 됐다. 그러면 이 특정 해당 위치에서, 우리의 타겟 이미지에서 그 해당 위치에서 도 고양이 코가 발견이 되기를 우리가 임포즈를 하는 거예요. 즉, 그 특정 위치에 어떤 우리가 발견한 어떤 모양이 혹은 패턴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런 측면에서 이 이미지에 원래 어느 부분에 뭐가 있었느냐, 요거를 이제. 그래서 하여튼 요게 이제 그 두 가지의 이제 스타일 및 컨텐트 로스가 되고, 그 다음에 이게 뭐 멀티태스크 러닝이죠. 그래서 여기서 발생이 되는 요 두 가지 로스를 우리가 적절히 이제 선형 결합을 해줘서 두 개 간의 로스의 이제 그 가중치를 한쪽에 부여를 하고, 그 가중치를 스타일 로스 쪽에 이제 확 걸어 주었을 때는 오리지널 이미지에서 있던 내용은 거의 다 없어지고 스타일만 얘가 이제 하는 거고, 뭐 그런 거죠. 네. 그다음에 뭐 오래 걸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뭐 빠르게 그다음에 이거는 이거 뭐 저스틴이 뭐 한 논문이라는데, 이것도 어떻게 하는지 다 아나요? 네. 자, 이건 아까 이 그림이 없었을 때 아까 그 버전은 이제 알겠죠? 아까 그 버전은 이제 안다고 하면, 아까는요, 옵티마이즈 하는 그 대상, 그 옵티마이즈 하는 최적화하는 변수가 뭐죠? 여기서는. 자, 요 이미지의 픽셀 하나하나 값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640 x 480 x 3이다. 그러면 그거 값 하나하나를 우리는 다 그레디언트를 구해서 하나하나를 옵티마이즈를 해야 돼요. 그렇죠? 자, 근데 이걸 어떻게 한 거냐 하면, 이 이미지를 뭔가 변환을 해서 이 오리지널 인풋 이미지를 받아서 어떤 또 다른 이미지로 바꾸어주는 어떤 펑션을 우리가 만들어요. 트랜스포메이션을 만들어요. 네. 그러면 이거를, 자, 지금 이거가 집어넣어져서 요게 지금 구해졌어요. 이렇게 오랜 동안 시간을 이렇게 들여서 옵티마이즈를 해서 이걸 하나를 착 만들었어요. 두 개의 로스를 우리가 정해놓은 밸런싱을 하는 그 가중치를 줬을 때 그 특정 로스에 대해서 최적으로 이렇게 그 로스를 미니마이즈한 이제 이미지를 한 2시간씩 걸려서 뽑았어요. 그래서 그런 이미지들을 한 100장에 대한 사진에 대해서 싹 해본 거예요. 그럼 100장에 대한 인풋 이미지가 있고요. 이 아웃풋 이미지가 생긴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이 100장에 대한 인풋, 아웃풋 페어는 뭘 의미하느냐? 어떤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이거를 이제 이 스타일로 바꾸어 줬을 때에 해당하는 타겟 이미지가 돼요. 이게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가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의 이미지들 페어들 간의 매핑을 우리가 따로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파라메트릭 모델을 학습을 시키는 거예요. 즉 뉴럴넷을 학습을 시켜요. 그러면 이 뉴럴넷, 그러니까 요 이미지에서 요 이미지로 가는, 그리고 또 다른 이미지가 있을 때 그거에 해당하는 한참 뭐 2시간 걸려서 나온 요거로 또 가는 그 여러 가지 한 뭐 100장의 이미지들의 인풋 아웃풋 페어들을 다 공통적으로 이 100장의 한 장 한 장 이미지가 넣어졌을 때 이 해당 아웃풋이 나오도록 하는 뉴럴넷을 학습을 하면, 이 뉴럴넷은 기본적으로 재활용이 가능해요. 재활. 무슨 소리냐면,
101번째 새로운 이미지가 들어왔어요. 그러면 기존 이 모델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101번째 여기 두고 또 101번째 이미지의 픽셀 사이즈는 640 x 480 x 3 이거 값에 대해서 이 이터러티브한 옵티마이제이션을 계속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 100장에 대해서 이제 주로 그러니까 네, 평균적으로 그래도 꽤 잘하는 인풋에서 아웃풋으로 해주는 매핑을 만들어 놨다면 101번째 장에 이미지가 들어오면 이 옵티마이제이션을 일일이 다시 2시간 걸려서 하지 않고도 이 매핑에다가 인풋을 넣어주어서 아웃풋만 원타임으로 그냥 포워드만 한번 딱 해갖고 원타임으로 그 아웃풋 이미지를 싹 뽑으면 그게 이런 2시간을 걸려서 뽑아내서 얻었을 법한 아웃풋을 어느 정도 이렇게 만들어 줄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매핑을 학습을 해두는 거예요. 재활용이 가능해요. 이건 사진 한 장 한 장마다 새로 옵티마이제이션 또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여기서 붙은 요놈이에요. 요 나비 넥타이 모양 여기 놈. 그러니까 요 이미지가 들어갔을 때 여기서 나오는 요 출력 값은 이제 아까 나온 그 타겟 이미지 요게 이제 그러면 아까 우리가 2시간을 이렇게 걸려서 따로 이렇게 그 이미지를 뽑아놓고 640x480x3이라고 하는 요 픽셀 값을 우리가 2시간을 걸려서 100장을 2시간씩 다 걸려서 해당 타겟 아웃풋을 뽑아놓고 그 다음엔 이제 그거를 가지고 와서 이 인풋 아웃풋 페어를 이 그라운드 트루스 관계를 가지고 우리 네트워크를 두 번째 단계로 접어들면서 우리 네트워크를 그 두 번째 단계에서 따로 학습을 할 수도 있고요. 이거는 엔드 투 엔드로 한 거예요. 엔드 투 엔드. 즉 이거는 뭐냐 100장을 그렇게 옵티마이즈를 한다는 거는 우리는 픽셀을 자유롭게 컨트롤을 할 수 있다는 어떤 상황에서 이제 가장 아이디얼한 이미지들을 만든 거예요. 그렇죠? 그걸 가져왔는데 우리 네트워크의 모델은 뭔가 파라미터도 별로 없고 컨볼루션도 몇 개 안 쓰고 해갖고 이게 하여튼 변환을 시킬 수 있는 운신의 폭이 굉장히 좁은 거예요. 그럼 걔네들만으로 그러니까 자유도가 완벽하게 주어진 상황에서 우리가 아이디어란 이미지만을 뽑고 이거를 얘네한테 자꾸 강제를 하면 얘가 좀 어떻게 해야 될지 좀 잘 모를 수가 있죠. 그래서 이거를 좀 그런 측면에서 이걸 엔드 투 엔드로 한 거예요. 지금 무슨 소리냐면 얘가 낼 수 있는 얘가 능력껏 얘가 필터 개수가 한 5개밖에 안 돼요. 그래서 이 5개만으로 뭔가 나름대로 변환을 해본 그 이미지를 기준으로 해서 그걸 넣어서의 어떤 그 로스, 스타일 및 컨텐츠 로스를 계산하고요. 그거에서 발생된 백프랍을 가지고 그럼 여기까지 dy가 오죠. 아까는 여기에서 이미지를 그런 식으로 dy를 통해서 dy를 이렇게 이렇게 바꿔주면 그 그레이디언트를 통해서 이미지를 옵티마이즈 했으면 그게 끝이었는데 우리는 그 이미지 자체를 옵티마이즈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이미지 정보, 그 이미지가 어떻게 옵티마이즈 되었으면 하는지에 대한 그 에러 정보를 뒤쪽의 네트워크에 실제로의 네트워크 파라미터, 그러니까 이쪽에 있는 파라미터에 그거를 알려줘서 그 파라미터를 업데이트하는 거예요. 그러면 5개의 컴브가 좀 조절이 돼요. 그러면 얘가 나름대로 조금 더 좀 잘해서 만들어 본 어떤 좀 부족하나마 어떤 좀 개선된 이미지가 나오겠죠. 그게 여기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거는 이쪽에서 넘어온 그 dy, 모든 그 픽셀 와이즈 dy들을 다 만족은 못할지언정 어쨌건 얘가 할 수 있는 최선을 한 거죠. 그래서 그걸 기준으로 하는 거예요. 뭐 일단 직관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면 되고요. 뭐 그냥 뭐 무미건조하게는 뭐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성해서 조 네트워크의 파라미터를 그냥 학습한다라고 보면 돼요. 우리는 따로 조 특정 이미지에 대한 걸 하는 게 아니에요. 즉 그래서 아까는 한 이미지 내에서의 옵티마이제이션이 픽셀 단계에서 일어났다면 여기는 여러 이미지들을 가지고 이걸 학습을 하는 거예요. 네, 질문 있어요? 또 여기서? 네, 그래서 하여튼 그게 이제 스타일 트랜스퍼가 돼요. 그다음에 이거 뭐 좀 이미지를 좀 키웠을 때랑 좀 이렇게 좀 작은 이미지를 넣었을 때 이거는요 차이가 뭐냐면 자 컨볼루션이 스케일에 인베리언트 한가요? 아니면 안 한가요? 스케일에 인베리언트 하다 아니면 안 하다. 옛날에 퀴즈에서도 있었죠. 그러니까 요만큼의 3x3에서 뭐 요런 엣지를 찾겠다라고 하는 거는 이거는 이제 요 특정 크기의 엣지를 내가 디텍트를 하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미지가 이렇게 만약에 커졌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서 뭐 이런 모양을 내가 디텍트 하겠다. 그럼 여기서 원래 이미지는 이렇게 커요. 얘 필터로 이걸 디텍트 할 수 있나요? 못해요. 못하죠. 네. 그러니까 아예 기본적으로 컨브는 저희 스케일의 인베리언트 하지를 못해요. 네.
그래서 이미지를 더 키운다라는 말은요, 어떤 그 스타일 로스 측면에서 보면 뭔가 더 확장이 된, 그러니까 뒤쪽에서의 어떤 레이어에서의 그 16x16이 바라보는, 16x16에서의 해당 패치가 바라보는 이미지상에서의 리전이 이렇게 있잖아요. 그 요 리전에서 공통적으로 발생되고 있는 피처들의 패턴을, 코릴레이션 패턴을 잡아내는 게 아까 그램 매트릭스였어요. 근데 이걸 확 키워버려요. 그러면 키운 이미지에서의 그 어떻게 보면 더 작은 영역에서의 피처들을 우리가 피처들의 코릴레이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예, 컴브의 리셉티브 필드 혹은 그 컴브가 바라보는 윈도우 사이즈는 고정이 돼 있되 예, 그 코릴레이션을 이제 캡처하고자 하는 그 영역의 사이즈는 고정이 돼 있대. 이미지를 이렇게 키우면 예, 좀 파인 그레인드된 어떤 레벨에서의 그 피처들의 코릴레이션을 볼 거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오리지널 이미지로는 이렇게 크게 보느냐 아니면 이렇게 작게 보느냐. 그러니까 컴브를 어떻게 보면 스케일 업, 스케일 다운을 이 이미지를 조절을 함으로써 약간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서로 다른 어떤 패턴을 뽑아내더라라는 게 돼요. 네, 그래서 뭐 시간이 돼서 그러면 오늘 또 여기까지 하고요. 그 스타일 트랜스퍼 그 코드 그 스타일 트랜스퍼 뭐 파이톨치 코드를 찾아보면 그 저기 그 여기 네. 우리 연구실에 있는 학생이 뭐 만든 그 튜토리얼 그 윤재 학생이 만든 튜토리얼 나오거든요. 그 스타일 트랜스퍼에서 스타일로스 쪽에 있는 그 저기 몇 줄 안 되거든요. 두세 줄 돼요. 그걸 한번 보세요. 그러면 그램 매트릭스를 만드는 게 그냥 뭐 리쉐입 해갖고 네. 그다음에 로스는 그냥 빼기 해서 뭐 그냥 제곱인지 뭐 이런 거 해갖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체크를 한번 해보세요. 아마 이게 이렇게 쉬운 거구나라는 뭔가 그런 걸 아마 코드 레벨에서도 알 수 있을 거예요. 네, 수고했어요. 뭐지? 필터 이미지? 아니면 뭐라고 부르지? 그래서 스타일 이미지라고 하는 거야. 스타일 이미지. 되게 스타일 이미지라고 하는 거야. 스타일 이미지에 이렇게 같이 풀어놓은 이미지랑 이 두 개가 특정 레이어에서 이제 그램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다. 그럼 가까이 그램 매트릭스를 구할 때 이거 두 개를 이렇게 비교하는 그게 문제들인가? 너가 말하는 파라미터가 어떤 거 같아? 그 스타일로스랑 콘트로스랑 그게 가중치를 주는 게 있거든요. 그게 가중치를 얼마 두 개만 조절하는 것도 빡세. 그두 개뿐만 아니라 이미지 사이즈도 영향이 완전 크고 아 그러네. 근데 이미지 사이즈랑 그거랑 러닝 레이트랑 연락이 안 오잖아. 연락이 근데 제일 중요한 게 그저께인 것 스타일이랑 같거든요. 컨텐츠 그래서 사이에 뭐라고 하냐면 가중치를 얼마나 줄 것이냐. 일단 그 문제가 되는 부분은 뭔가 1년 만에 데이터로 하자고 하시는데 12월 15일 정도까지 데이터를 더 확보를 해서 그 이후에 좀 뭔가 뭘 가지고 1년치를 하자라고 했는데 지금은 분류 수준이 왜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은 이게 우리 그러면은 그냥 아래는 짜야 돼. LST로 그럼 그거에서 그래서 그 그냥 콘피던스 그렇다. 레인지가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했어요. 아무튼 됐어요. 웃고 와야지 않을까? 또 흥미로운 이슈네요. 파이낸셜 데이터들이나 그런 데서 어떻게 하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없으면 없는 대로 뭔가 한번 좀 프리딕션을 해서 뭐 이게 어떻게 나오는지 그거 보는 건 좀 흥미로울 것 같긴 해요. 그거 뭐 여러 개 되면 한번 해보고요. 근데 뭐 기본적으로는 뭐 지금 다른 것 때문에 바쁘게 가. 수고하세요. 네.